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프리카 가복이 낳은 스피드맨이자 벵거 감독의 아스날 마지막 선물. 압도적인 속도로 내세워 골문 앞에서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아 피지컬과 축구 지능을 두루 갖춘 선수. 분데스리가와 EPL 무대에서 모두 득점 왕을 경험한 아프리카 폭격기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입니다. 1989년 6월 18일 프랑스 서부에 위치한 베이드라 루아르주의 라발에서 태어났던 오바메양. 사실 아프리카 가봉인이었던 그가 여기서 태어났던 건 아버지 피에르 오바메양이 라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렌이라는 팀에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했었고 스페인 출신 아내를 만나서 이곳에서 아들 오바메양을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오바메양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었고 5세 때 어린 오바메양이 아버지의 공을 빼앗아 슛을 하자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유스 아카데미에 등록시킵니다. 재미있는 건 아버지가 두 번의 결혼을 해서 이복 형제 2명이 있었는데 위에 형들이 먼저 AC밀란의 유스 클럽으로 들어가면서 셋째 오바메양이 받은 스포트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바메양은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스피드에 자신이 있었고 스트라이커보다 주로 윙어로 뛰었습니다. 늘 기복 없이 빨랐고 모두가 오바메양의 속도에 감탄을 했습니다. 바스티아에서 프로로 막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그렇게 커리어의 시작이 됩니다. 바스티아 유스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면서 AC밀란 유스 단장 필리포 갈리의 선택을 받아 형들이 있던 AC밀란 프리마베라에 합류합니다. 입단 6개월 뒤 열린 챔피언스 유스 대회에 참가한 오바메양은 6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이때 알다시피 AC밀란의 선수층은 너무 두터웠고 어린 오바메양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서 결국 프랑스 2부 리그의 디종으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디종 임대가 큰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열심히는 뛰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았는데 감독 하지베 기치는 오바메양의 공격 속도와 골에 대한 진념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프랑스 툴루즈 클럽에서 오바메양의 아버지와 한 팀에서 뛰며 어린 오바메양과 이미 본 적이 있었던 구면 사이. 하지베 기치는 보스니아 출신으로 1990년 월드컵 8강 멤버였고 그는 스페인과 프랑스, 터키를 떠돌며 경험한 팀원들과의 동화되는 방법을 오바메양에게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디종에서 한 시즌 임대 생활을 마치고 다음 해엔 같은 리그의 릴로 임대됩니다. 당시 릴은 새로운 훈련단지가 들어서며 상승세를 타고 있던 클럽이었습니다. 이 클럽에선 인맥은 없었지만 프랑스 1부 리그 팀이었고 아자르, 요한 카바예 같은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과 합을 맞추면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지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009년부터 임대 생활이 높은 수준의 성인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2010년 AS 모나코 임대 생활은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6개월 동안 2골밖에 넣지 못했고 한국의 박주영의 백업 선수에 그쳤습니다. 이러니 AC밀란 수뇌부들은 오바메양을 처분해야겠다고 염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바메양의 첫째 형 카틸리나는 AC밀란 1군에서 5경기, 둘째 윌리는 단 1경기만 뛰었습니다. 오바메양 역시 이 1군벽 통과는 쉽지 않았고 2011년 생테티엔으로 네 번째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표류하는 심정으로 간 것이었죠. 전반기엔 성적도 썩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건 둘째치고 페널티 지역에서 마음이 급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4경기 2골. 생테티엔 입장에선 다음 시즌까지 임대를 또 할 이유를 못 찾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생테티엔의 감독 갈티에는 오바메양을 높이 평가했고 두 번째 시즌 제대로 포텐이 터집니다. 리그 26경기에서 16골과 11도움. 개막전부터 날아다녔고 크리스마스가 오기 3일 전 완전 이적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적료는 25억. AC밀란은 너무나 헐값에 오바메양을 넘겼습니다. 2011년 8월에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그는 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두 번째 시즌 역시 리그 공격 포인트 31개를 달성해 이젠 더 큰 무대로 이적을 준비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시즌 종료 후부터 바로 오바메양과 이적 협상을 벌였고 생테티엔이 원한 이적료에 충족을 시킵니다. 옵션 포함 총액 216억. 곧장 리그 적응 따위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개막전에서 해트트릭을 꽂아 넣어버립니다. 미케타리안도 그렇고 오바메양도 빠른 선수였기 때문에 속공 상황에서 큰 장점을 발휘했고 반대로 지공에선 힘이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균도원의 빈자리가 컸죠. 그럼에도 오바메양은 리그 데뷔 시즌에 만주키치,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리그 3대 스트라이커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첫 시즌 리그 13골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뒤 슈퍼컵 경기에서 득점 후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뒤집어 쓴 채 그라운드를 질주했습니다. 마스크 세레머니는 2012년 당시 팀의 절친 골키퍼 자노가 팀을
세상을 떠나자 우정을 기억하는 의미로 평소 스파이더맨을 좋아한 잔호를 위해서 쓴 것인데 독일 무대로 와도 이 셀레브레이션을 다시 선보인 것입니다. 오바메양은 태어난 곳이 프랑스였고 어머니가 스페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국적 모두 국가대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한 나라는 가봉이었죠. 유럽 최정상의 전력을 가진 국가를 선택하고 우승 트로피를 커리어에 넣는 건 축구 선수로 너무나 매력있는 일이었지만 그의 답은 가봉이었습니다. 물론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프랑스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당시 오바메양은 어렸고 선택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인 대표팀의 선택 기로에 섰을 때 오바메양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또 아버지가 가봉의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처음 봤을 때도 가봉의 유니폼을 입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프랑스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오바메양, 은바페, 덴벨레의 무시무시한 역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2014년부터 오바메양은 가봉의 주장관장을 차고 도르트문트에선 오른쪽 윙에서 전방 톱으로 바꿉니다. 사시 윙어보다 톱으로 포지션을 바꾸자 득점력이 확연히 살아났고 이는 국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2016 시즌 개막 후 8경기 연속 득점으로 득점왕의 기대치를 한껏 받았으나 레반도프스키에게 빼앗겼고 2016-2017 시즌 드디어 첫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31골로 차지합니다. 특히 마지막 34라운드 최종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레반도프스키를 한 골 차로 따돌린 것입니다. 여기에 포칼 우승까지 팀에 안겨집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연봉 175억을 제시하기도 했고 중국의 프로팀 텐진이 연봉 600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구단들의 관심이 많았지만 오바메양은 잔류를 선택합니다. 개막 후에도 골은 잘 넣었던 오바메양이었지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훈련에 늦는 데다가 구단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홍보물 영상을 촬영하며 무리를 빚은 것입니다. 2년간 훈련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았기에 구단 측에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에선 퇴장을 당해서 4대4 무승부의 역적이 되기도 했죠. 이때 잉글랜드의 아스날이 접근했습니다. 아스날은 알렉시스 산체스의 후계자로 오바메양을 택했습니다. 당초 이정료와 더불어서 트레이드 시킬 예정이었던 올리비에 지루는 첼시로 갔고 이정료 850억을 지불하고 가봉의 공격수를 품었습니다. 이미 독일 무대에서 적응기도 거치지 않고 바로 득점 본능을 발현했던 능력을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데뷔 경기에서 바로 골을 넣더니 후반기 13경기에서 나와 10골과 4도움을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못한 게 단 3경기뿐이었죠. 당시 아스날 공격진의 이름을 보면 유로파 탈락의 주범 데니 웰백과 퇴행성 축구 증후군에 걸린 이워비, 오바메양 오기 전까진 평범한 라카제트, 이런 공격진 사이에서 오바메양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마땅한 번호가 없어서 14번을 단 건데 단숨에 앙리를 연상케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2019년엔 리그 22골로 득점왕, 2020년도 22골로 변함없는 꾸준한 리그 톱 공격수로 활약합니다. 아스날 팬들은 스탯만 쌓는다고 욕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아야 했습니다. 유업이 데니 웰백이 이때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가 오기 전까진 오바메양이 전방에서 부단히도 골을 넣어주며 팀을 리그 8위로 이끌었습니다. 1000억을 주고 사온 니콜라 페페가 돈값을 못해주면서 2021년 오바메양의 하락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필 주급 5억 재계약 직후였던 것, 외질도 그랬듯이 재계약 후 귀신같이 폼이 떨어졌으니 상당 부분 유사했죠. 가봉 국대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2022년 1월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네이션스컵까지 포기하고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르트문트와 이별 과정과 비슷하게 아스날에서 역시 팀 내 규율을 잇따라 위반하며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이때 감독이던 아르테타는 팀의 기강과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바메양을 팀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아스날은 2022년 2월 상호 계약 해지를 발표합니다. 오바메양은 곧장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날아가 자유계약에 서명했고 아스날 팬들은 그래도 벵거 말년과 에메리 시절 팀을 지탱하게 해준 그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라리가 후반기 바로 출격한 오바메양은 23경기에서 13골을 터뜨리면서 리그 무조건 특징답게 라리가 선발 데뷔를 헤드트릭으로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엘클라시코전에선 2골과 1도움, 바르셀로나 팬들은 곧바로 런던을 향해서 큰절을 올려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메양과 바르셀로나의 동행은 길지 않았습니다. 2022년 여름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바메양은 이 6개월 동안을 커리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생활을 정리한 오바메양은 2022년 9월 과거 도르트문트 스승이던 투엘 감독의 첼시로 이적을 감행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료 162억을 안기고 런던에 도착한 그는 그동안 최전방에 고민을 안고 있던 첼시의 희망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첼시 팬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딱 예상한 대로만큼만 보여주었고 은사 투엘이 경질까지 되면서
오바메양은 그야말로 표류 상태가 됩니다. 바르셀로나 재정 상황만 도와준 골. 34살에 노장이 된 오바메양에게 손을 내민 것은 고향 같은 프랑스 리그 마르세유였습니다. 오바메양이 마르세유와 자유계약을 했으니 첼시는 160억을 사실상 공중에 날린 것이었습니다. 2024년 1월 오바메양은 한 달 동안 5경기에서 4골 4도움을 올리면서 리그왕 이달의 선수가 됩니다. 어린 시절 활약을 시작했던 무대에서 12년 뒤 똑같이 다시 활약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가봉의 달리는 치타는 2024년에도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10년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만들었던 특급 도우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